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잘 보냈나요? 3교시 영상 기다리고 있었죠. 3교시 영상을 우리 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야지만 마지막 주차까지 바쁘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 빠르게 다시 제작해서 보여드립니다. 자, 이번 주 3교시에는 팀 프로젝트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의 프로젝트 주제가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네, 가족 구성원의 만족을 위한 경제 활동. 그렇다면 미래의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어떻게 만족할 수 있을까라는 목적을 가지고 경제 활동들을 꾸려가야 되겠죠. 자, 경제 활동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시간의 힘이라고 이야기했고, 거기에 더불어 금리의 힘까지 발휘가 되게 된다면 더 큰 자본금이 마련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요. 애초부터 처음부터 준비하는 사람과 40대에 준비하는 사람, 60대에 준비하는 사람은 우리의 인생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정리하면서 지금부터 준비하시게 된다면 우리 학생들은 내가 독립기부터 시작해서 노년기까지 단단하게 경제 활동에 맞추어서 재무 목표를 잘 세울 수 있게 되겠죠. 한번 우리 같이 함께 해볼게요. 자, 팀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기존에 했던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 팀 프로젝트를 어디에 올려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어 볼까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동의대학교 도어 사이트입니다. 제가 보는 것과 우리 학생들이 보는 사이트가 동일할 거라고 믿습니다. 자, 도어 안에 들어와서 보게 되면 왼쪽에 강의실 홈,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내려오게 되면 수업 결과 산출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업 결과 산출물 아래에 팀 프로젝트 결과 안으로 들어와 주시고요. 이 팀 프로젝트 결과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지금과 같은 화면이 열리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두 건의 우리 팀원의 그 회의록을 등록을 했고요. 다들 회의 날짜에 맞추어서 제출 기간에 맞추어서 전부 다 제출했더라고요. 우리 학생들 정말 성실함이 최고입니다. 자, 그런데 아래쪽에 보니까 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활동해야 되는 내용들 여러 차례 듣기는 했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막막한 이 프로젝트 결과 보고서 올려라라고 되어 있죠. 자, 제출 기한을 살펴보니 6월 10일부터 6월 16일 사이에 제출해야 되는데 결과 보고서를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날짜 기준으로 한 달이 남았습니다. 부지런히 달려가야지만 결과 보고서가 마무리될 수 있겠죠. 그래서 살펴보겠습니다. 제출 양식 다운로드 클릭을 해봅니다. 이것을 클릭하게 되면 오른쪽 제 머리 위에 있는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회색에 보시게 되면 다운로드 목록이 뜨게 되고요. 이 중에서 콜라보 프로젝트 결과 보고서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습니다. 다운로드 받게 되면 첫 번째 페이지에 무엇이 열립니까? 프로젝트 공문명, 프로젝트 영문명이라고 나오죠. 자, 전체 큰 주제는 가족 구성원의 만족을 위한 경제 활동입니다. 이 활동명을 프로젝트 공문명에 넣으셔도 되지만 우리 팀원이 원하는 제목으로 바꾸시면 조금 더 세련되고 다른 특색 있는 차별화된 느낌을 줄 수 있겠죠. 목표는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하는 목표요. 네. 가족 구성원들의 경제적인 만족입니다. 가족 구성원들의 만족을 위해서 경제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여기에 대한 프로젝트 목표이고요. 이 목표 중에서 우리는 달성하기 위한 소목표, 그러니 프로젝트 소제목을 정할 수 있게 되겠죠. 그것이 프로젝트 국문명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목적은 가족 구성원의 만족, 이것을 위한 프로젝트 국문명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영문명은 작성하셔도 되고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파란 글자 부분은 모두 다 바꿔주시면 되고요. 요약문 같은 경우에는 작성을 해주실 때 주의하실 부분이 이 프로젝트에서 주요하게 나타내는 개요 부분을 중심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프로젝트에서 주요하게 생각하는 내용 중심으로 작성을 해달라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주로 서론 부분을 작성한다? 안 됩니다.
주로 작성해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연구하고 노력한 부분을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통계청에 있는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그것도 연구한 부분이라면 작성을 하시는 게 맞고요. 이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우리는 이렇게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라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야 되겠죠. 네, 어떤 자료 기반으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어떤 통계 기반으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돈을 마련하려고요. 이렇게 소비를 하려고요가 아니라 거기에는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프로젝트를 작성하실 때 기준점을 두시라. 그 기준점은 통계청의 자료일 수도 있고 기타 자료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빅데이터 시대입니다. 빅데이터 시대에서는 무엇을 활용해야 되겠습니까? 데이터, 자료를 활용하셔야 됩니다.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한 보고서가 우리는 신뢰도 있는 보고서이고 우리 역시도 믿고 따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 잊지 마셔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라고요?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들의 내용을 담아달라. 우리는 이렇게 살고자 한다라는 것에 우리들의 주장을 담아달라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요약본에도 우리들의 연구 결과가 잘 기록이 되셔야 됩니다. 자, 요약본은 그런데 언제 작성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보고서를 다 쓰시고 나서 마지막에 이 요약본을 작성을 하시게 되고요. 요약본 기준으로 해서 발표를 하시게 된다면 발표 시간이 짧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꼭 놓치지 않고 작성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가 했더니 바로 목차입니다. 목차에는 서론, 프로젝트 수행 내용, 이것이 바로 본론에 해당이 될 것이고요. 결론, 그리고 참고 문헌 사용하신 부분이 있다면 참고 문헌, 부록 사용하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까지도 목차 안에 쭉 포함을 해주셔야 되고요. 목차를 작성하실 때 페이지 수를 다르게 쓰는 경우들이 한 번씩 있더라고요. 꼭 이 부분은 맞춰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우리가 책을 읽는다 하더라고요. 책을 읽을 때 목차 보고 나 이 부분만 먼저 보고 싶어 하면서 쑥 넘겨서 책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목차의 페이지 부분을 삭제한다거나 목차의 페이지와 내용이 맞지 않으면 일관성이 없다라고 평가될 수도 있으니 목차의 페이지도 잘 맞춰주세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목차의 페이지 전에 우리는 무엇을 고민해야 되겠습니까? 흐름을 고민해야 되겠죠. 우리가 원하는 목표는 무엇이다? 가족 구성원의 만족을 위한 경제 활동이다. 우리의 목표는 가족 구성원의 만족을 위한 경제 활동이면 이 경제 활동을 어떻게 목차의 흐름에 맞춰서 녹여낼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학습했던 내용들 중에서 여기에 담아낼 수 있는 내용들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첫 번째 우리는 욕구 조사를 했습니다. 왜? 가족 구성원의 만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의 욕구를 조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억하시죠? 제가 가정에 있는 부모님들께 그리고 가족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한번 물어봐라. 우리 각자의 욕구가 무엇인지 조사를 해봐 달라라고 부탁을 드렸었죠. 그 가족 구성원들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당시에 필요한 경제 활동에 필요한 소비 욕구가 있을 겁니다. 이 가족 구성원들의 욕구를 이 보고서에 잘 녹여내시게 되면은요. 그 당시에 그러니 내가 미래에 이러한 가족을 구성했을 때 내 가족 구성원이 혹은 내가 아버지가 되고 내가 어머니가 되는 그 시대에 내 욕구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라는 포인트 하나 전달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가족 구성원의 욕구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녹여낼 수 있을까요? 자, 두 번째. 자산, 부채, 소득 및 소비 표준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 여러 가지 통계청의 자료들, 빅데이터들을 활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활용하지 않은 자료 중에서도 제가 이야기 드린 1인 가구의 비혼 가구들 기준으로 해서 소비 규모를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자료까지도 우리 활용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산, 부채, 소득, 그리고 소비 수준의
표준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들을 기준으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욕구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청의 자료에서는 안타깝게요. 중간값을 알 수 없었다. 중간값이 아니라 평균값으로 조사가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평균값을 기준으로 해서 나는 어떤 소비가 필요할 것인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 팀원들의 욕구, 미래의 내 가족 구성원들의 욕구에 기반해서 당연히 통계청 자료와 다른 소비 표준이 만들어질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또 다른 소비 표준을 만들어내라. 우리 가족이 필요로 하는 소비 표준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 지표의 기본 아닐까요? 가족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경제 지표, 소비 표준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역시 연령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자, 과정 중에 하나 살펴볼까 합니다. 지금 욕구조사 두 가지는 했고요. 제가 1교시, 2교시 수업을 하고 3교시에 살짝 넘어오면서 이런 얘기를 드렸죠. 생애 주기에 따른 재무 목표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그래서 우리는 생애 경제 재무 목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 2교시의 수업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생애 주기에 따른 재무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 팀의 가족의 형태를 정해야 되고요. 우리 팀의 가족들이 원하는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당장 필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네, 팀 회의가 당장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팀 회의에서 어떤 내용을 회의하셔야 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팀 회의 하십시오라고 던져 놔드려도 어떤 걸 해야 될지 조금 애매하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팀 회의를 하는 가운데 바로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사실요, 이 부분은 학생들이 조금 더 고민하고 고민하면서 그 고민 속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들의 연구 내용이 되기 때문에 제가 되도록이면 구체적으로 짚어드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통해서 나온 것이 본인들 것이 되지 누가 알려줘서 나온 것은 내 것이 되지 않거든요. 오래 남기 위해서는 무엇이 많이 필요하다고요? 내가 많이 생각하고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수록 내 것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생애 재무 관리 목표를 정하기 위해서 첫 번째, 가족의 형태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자, 팀 회의를 할 때 제일 먼저 하시면 제일 좋은 방안이겠죠. 제가 이야기 드린 게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팀에서 정한 것이 더 좋은 방안이라면 그 방법대로 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자, 첫 번째 가족의 형태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때 필수 조건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먼저 부부가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결혼을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겠죠. 자녀는 필수 조건입니다. 자녀는 한 명 이상 출산을 하시는 가족의 형태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자, 자녀의 인원수는 팀원들과 상의하셔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한 명도 좋고요. 요즘은 다자녀의 혜택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번 연도에 보니까 한전에서 전기를 1등급 이상 구매하는 이 전기에 관련된 지원금을 주는 것도 다자녀 혜택은 있더라고요. 저는 냉장고를 1등급 사도 혜택 받지 못해요. 그런데 다자녀의 가구 같은 경우에는 연 30만 원의 한도 안에서 1등급의 가전을 구매하면 전기료 절전에 관련 지원금을 주는 정책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자녀 정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나는 1인 자녀를 출산하는 것보다 저희는 3인을 출산할래요. 라고 결정을 하셔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들의 경제활동이 꾸려지기도 하고요. 때에 따라서 자녀들은 자녀들 사이에서 서로 배우는 것도 분명 있습니다. 우리 혼자인 자녀인 경우에는 부모들이 어떤 마음을 먹을까요? 저는요, 애가 하나밖에 없어서 다 해주려고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아이가 더 바르게 클까요? 아니요. 저는요, 충족 그다음에는 더 많은 충족을 원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충분 속에서는 무엇을 배울 수 있나요? 결핍 속에서는 무엇을 배울 수 있나요? 내가 결핍하기 때문에 무엇을
그러니 충족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더 가져야 할까라는 학습을 배우게 됩니다. 진정한 학습은 무엇에서 온다고요? 결핍에서 옵니다. 그런데 그 결핍은 억지로 줄 수 있을까요? 전혀요. 억지로 줄 수가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다자녀 사이에서 경제 활동에 그러니 재무의 결핍은 느끼게 되지만 인간관계에 대해서 더 배움이 느껴지게 될 것이고요. 때에 따라서 나는 학원에 5개 가고 싶은데 우리 자녀가 3명이라서 5개를 한 자녀에게 몰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 자녀들은 이 5개를 가고 싶었던 한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스스로 할 수 있는 교과목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공부하게 되겠죠. 그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게 되나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배우게 됩니다. 일부러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결핍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피자 한 판을 시켰습니다. 피자 한 판밖에 시킬 수 있는 우리 집에 지금 외식비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5명의 식구가 나누어 먹어야 합니다. 나누어 먹으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나눔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한 판을 시켜서 너 나눔을 배워야 되니까 반 조각만 먹어 한다고 그것이 배움으로 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요, 결핍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이것도 활용할 수 있다. 자녀 교육과 나의 성장을 위해서는 이것도 역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전달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나면요, 결핍을 통한 성장이라고 하면서 잠시 검색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자, 돌아와서 이야기 드려볼까 합니다. 자, 가족 구성원의 만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족 생활과 그리고 자녀의 수, 자녀의 행복 혹은 부부의 행복과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가족 구성원 정해 주셔야 됩니다. 가족 구성원을 정하실 때는 이 가족의 형태 안에 동거, 비동거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겠죠. 한번 살펴볼까요? 가족의 형태는 배우자, 그러니 부부가 있으니 나를 제외한 배우자가 되게 될 겁니다. 부부, 네, 그리고 자녀. 자녀는 인원수가 1명 혹은 2명이 되게 되겠죠. 지금 현재 제가 본인을 제외하고 작성했는데 우리 학생들은 본인까지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양가 부모님 해서 4분. 자, 그렇다면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동거하실 수도 있고 비동거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자녀 같은 경우에는 역시 동거할 수도 있고 비동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나의 자녀를 지금 돌봐주실 수도 있을 거고요. 우리의 생활 목표를 위해서요. 혹은 자녀는 내가 같이 동거하고 있지만 부모님은 비동거하지만 내가 부양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태에 따라서 가족의 형태를 결정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부모님의 부양의 의무가 없거나 혹은 우리의 가족 구성원의 재무관리 목표 안에 부모님의 용돈이 예를 들어서 이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생활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부모님의 용돈이나 생활비가 필요한 시점부터 해서 가계 경제 안으로 재무관리 목표로 넣어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팀 안에서 잘 상의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생애 재무 관리 목표를 정하기 위해서 신혼기, 중년기, 노년기, 그러니 생애 주기에 따른 커다란 목표, 작은 목표들을 한번 설정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 제가 기억나는 대로 한번 쭉 써봤습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작성을 안 해드리고요. 우리 학생들이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게 되는데 사실은 영상 수업이다 보니까 제가 표준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표준안대로만 작성하시면 옆 팀이나 우리 팀이나 똑같게 되겠죠. 그러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조금 더 찾아보시고 혹은 우리 팀에 필요 없는 부분은 지우십사라는 부탁도 한번 드려봅니다. 자, 독립기부터 시작해서 목표, 독립입니다. 신혼기, 결혼, 내 집 마련, 자녀 출산, 자녀 양육까지 신혼기에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작성을 해뒀고요. 혹시 신혼기에 저는 집을 2번을 이동하려고 합니다. 그럼 내 집 마련, 자산 증가 혹은 내 집 확장이 들어갈 수 있겠죠. 중년기 한번 넘어가 볼까 합니다. 중년기에는요. 자녀 교육, 자산 증가, 예, 자산 증가라고 하면 내 집을 확장해서 늘려서 이사하는 계획이 이 안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부모 복양, 건강관리, 퇴직이라는 부분으로 항목을 삼아 봤습니다. 노년기 한번 살펴볼까요?
노년기에는 퇴직을 했기 때문에 표준 소비 금액을 맞추어야 하는 표준 소비가 내 생애 재무 목표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가 생활, 상속, 그리고 건강 관리가 이 안에 노년기에 제가 목표로 삼아 봤습니다. 이런 목표에 따라서 무엇이 설정되게 되겠습니까? 네, 목표에 따른 자금이 설정되게 됩니다. 자, 학생들. 이제 목표를 정하셨으면은요, 그 목표에 따라서 이렇게 생활하려고 하면, 이런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자금이 필요할까 고민하셔야 되겠죠. 그걸 결정하셔야 됩니다. 누구와요? 우리 팀원들과요. 자,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독립자금이 얼마나 필요할 것 같아? 금액만 정하시면 됩니다. 우리 결혼하기 위해서는 결혼자금이 얼마나 필요할까? 금액 정하시면 됩니다.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는 내 집 마련 자금이 얼마나 필요할까? 금액 정하시면 됩니다. 자녀 출산, 자녀 양육 모두 다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내가 그냥 생각하는 대로 금액 딱딱딱 적으시면 될까요? 안 되겠죠. 뉴스 기사를 찾으셔도 좋습니다. 블로그를 찾으셔도 좋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통계청의 자료를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이러한 자료들, 근거 자료에 의해서 금액을 설정해 주시고 그 설정한 금액 옆에는 근거 자료에 맞는 내용들을 같이 기술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자, 세 번째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했던 내용은요, 과정까지 해서 생애 주기에 따른 재무 목표가 있음을 알게 되고 이것에 따라서 팀 회의가 필요하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그래서 팀 회의 안에 목표를 정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목표 1은 가족의 형태를 정한다. 목표 2는 가족의 형태에 따른 재무 목표를 설정한다. 재무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맞는 금액까지도 한번 설정을 해봐 달라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재무 목표에 따른 재무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무 목표 금액에 맞추어서 자금 관리를 해야 되고요. 자금 관리하는 방법을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영상을 보시기 전에 재무관리 목표까지 정해두시게 되면 아, 나 이때 이 자금관리법 활용해야지라고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 주 영상 보시기 전에 회의를 마무리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립니다. 자, 이번 주에 우리 팀 회의 내용입니다. 가족의 형태 정합니다. 생애 주기에 따른 목표를 설정합니다. 두 번째 목표에 따른 목표 금액을 정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세 가지의 회의록에 작성되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네, 회의록은 제가 회의록방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팀 프로젝트 하실 때 유의사항 몇 가지 알려드릴까 합니다. 사실 첫 번째는요, 걱정이 많이 됩니다. 강의장에서 이루어질 때는 사실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바로 코칭해 드리고 첨삭해 드리면 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어렵습니다."라고 할 때 조언도 해 드릴 수 있고요. 사실 조언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 봐."라고 이야기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영상으로 수업이 진행되다 보니 잘하고 있는지 사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 걱정이 어디까지 미치느냐 했더니 두 번째, 현대 사회에는 협업 능력이 중요합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릴까요? 한 사람이 모든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을지 잘 나누어서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이 제가 걱정되는 바입니다. 자, 각자 잘하는 것은 다르고요. 각각의 능력들을 모아 최고의 결과물을 잘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팀에서 어떤 팀원은요, 자료 수집을 잘할 겁니다. 각자 잘하는 게 다르니까요. 통계청의 자료를 찾아내는 것, 뉴스의 자료를 찾아내는 것, 자료를 찾아내는 게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나는 자료 찾는 건 쉬운데 이것을 정리하는 게 어렵습니다. 회의록 작성이 어렵겠죠. 요약하는 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저는 발표는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누구는 PPT 자료는 제가 잘 만듭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것은 좀 잘 못합니다. 혹은 저는 모든 걸 다 잘합니다. 그럼 당신들은 부족한 게 뭐죠? 그 부족한 걸 제가 해드릴게요. 그게 뭐냐고요? 바로 협업입니다. 각자 잘할 수 있는 것을 모두 다 이야기를 하고요. 그 이야기에 따라서 만들어지면 좋은데 사실 그게 안 된다라면
회의를 하고 나서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도 돌아가면서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 내일 다음 주에 회의록은요. 옆에 있는 친구가 하는 거예요. 그다음 주에는 앞에 있는 친구가 하는 거예요. 우리 팀원은 4명에서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회의록이 2번이 올라왔으니까 제가 희망하는 바는 각자 다른 사람이 회의록을 작성했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럼 마지막 지금 현재 작성하는 회의록은 회의가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사람이 회의록을 작성하겠죠. 저는 여기에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요. 회의록 작성자 이름을 지금부터 적으셔도 되고요. 만약에 앞서 작성한 회의록의 작성자 같은 경우에는 억울합니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다 함께 작성한 회의록은 따로 적지 않아도 되지만 만약에 한 사람이 회의록을 작성했다 하면 작성자 이름을 수정하시거나 수정이 안 된다라고 하면 1대1 교수 상담방에 올려주시면 제가 그것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회의록도 어떻게 하시라고요? 돌아가면서 작성을 해주세요. 만약에 회의록 작성에 특출나게 뛰어난 능력의 인재가 있다면 그 사람이 모두 다 작성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다른 인재들은 무엇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각자 다른 역할들을 잘 수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이번 프로젝트에서 해야 하는 역할은 잘 나누고 내가 1인분 이상의 역할을 수행한다라는 마음을 먹으셔야 합니다. 제가 1인분 이상 수행하면 옆에 있는 친구가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우리는 너무나 신기한 게 내가 1인분 이상 했다라고 항상 생각하면 옆에 있는 학생들도 1인분 이상 하게 됩니다. 제가 한 3인분 정도 한 것 같아요. 세 사람 역할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쯤 무엇일까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많이 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절대요. 무임승차는 되지 않습니다. 똑같이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어디에 반영이 되겠습니까? 점수에 반영이 됩니다. 팀 프로젝트 점수 기억하시겠지만 팀원 평가 있습니다. 이 팀원 평가는요. 우리 팀 모두 다 열심히 했으니까 모두 다 좋은 점수 주자. 안 됩니다. 제가 기준점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팀원 평가에서는 각자 최선을 다해서 역시 열심히 충실히 수행한 사람에게 좋은 점수를 주게 되니 본인이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도 너무 억울해 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혹시 피해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혹은 피해 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내가 열정적으로 열심히 수행하셔야 됩니다. 자, 활동하지 않은 팀원의 이름 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회의록에 이름을 작성하지 않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에만요. 회의 일정을 미리 공지하고 동의하에 회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면 물론 회의록에는 이름을 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 결과 보고서에는 이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소외된 팀원을 챙겨서 역할을 주고 참여시키는 것도 팀 프로젝트에서 필요한 역량 중의 하나입니다. 만약에 이런 경험을 가지시게 된다면 이 경험은 우리 학생에게 소중한 경험이 되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요, 이제 4학년이 되게 되면 취업을 하셔야 되잖아요. 취업을 할 때 주로 인사 담당자들이 무엇을 물어보는지 아세요? 무임승차하는 사람들 어떻게 데리고 와서 다시 팀 프로젝트에 합류시켰나요? 팀원에서 같이 역할 수행하셨나요? 라는 질문 많이 합니다. 2번을 기회로 삼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팀 프로젝트의 유의사항, 세 번째 유의사항 보겠습니다. 활동을 하는 동안 어렵고 힘든 점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제가 도움드리겠습니다. 때에 따라서 소회의방에 저를 참석을 시켜주세요. 그러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팀 회의 시간 이렇게 정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 혹시 지금 바로 줌으로 들어와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하신다면 제가 그 당시에 만약에 강의가 없고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라면 실시간으로 들어갈 거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따로 제가 가능한 시간에 같이 소회의를 같이 열어주셔도 제가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이번에 소회의 결과에 대한 내용, 그러니 이번에 소회의록을 올리는
기간은 24일까지로 하겠습니다. 10주차 강의 영상을 볼 수 있는 날짜가 17일까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일주일간의 회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 일주일 동안 또 역시 우리 자금 관리에 대한 영상들을 보시게 되겠죠. 그러면 이후에 또 회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지금부터 해서 프로젝트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상으로 30분, 35분, 때에 따라서 25분 1, 2교시, 3교시 수업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짧은 시간 이후에 우리 학생들이 활동하셔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것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은정이었습니다. 필요할 때 연락 주세요.